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 잔재를 청산해 정의로운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1년 전 오늘을 빛의 혁명이 시작된 날로 명명한 이재명 대통령. 특별을 통해 비무장의 국민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쿠데타를 감사 인사를. 폭력이 아니라 춤과 이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한 국민들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의 바탕을 둔 정의로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후대들에게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길고 조금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한편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가 국민 주권 의지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추가 특검 필요성에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는데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년 전이지만 계엄의 그 밤,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기습적인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또 시민의 저항과 계엄 해제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난데없는 소식에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지만 계엄 선포 20여 분 만에 국회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의원들을 들여보내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되고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에 진입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150명,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십 명의 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고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담화를 발표한 새벽 4시 반까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속속 물러났습니다. 헌정 질서는 회복됐고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선포부터 해제까지 초유의 긴장과 혼란의 시간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무위원들은 왜 계엄을 막지 못했을까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을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뜨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곧 들어와 주십시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국무위원 6명이 대통령실로 달려옵니다. 이들이 모인 시간은 밤 9시쯤.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종이 쪽지 A4 용지 하나를. 국무회의를 거쳐야 계엄이 가능하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설득에 정족수 11명이 찰 때까지 연락을 돌립니다. 밤 10시 17분,
그렇게 시작된 국무회의. 일부는 만류했지만 우리 경제가 하여튼 무너집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밤 10시 27분 국무회의가 끝난 지 5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는 포고령 1호가 그대로 발표됐고 체포 대상엔 양당 대표부터 민간인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대공수사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이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를, 박성재 전 장관은 체포 인원 수감 계획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장관님께 혹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하고 여쭤보았고 그렇다면 저는 이 회의는 제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 계엄은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반 국회법 검토 후에야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무책임과 방조, 위헌과 위법에 6시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불법 계엄을 누가 언제부터 왜 계획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 탓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미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었고 따라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 2022년 9월 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2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처음 비상대권을 말합니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의료 대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통령 안가에 불러 계엄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검찰에 김건희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난해 5월쯤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라며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재차 계엄을 말합니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문제 삼자 김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저녁 자리에선 비상대권 이야기가 오갔고 명분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했던 상황. 윤 전 대통령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 수사는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건은 무혐의로 무마했지만 이번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터집니다.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무색하게 김건희 특검법 통과 바로 다음 날 김 전 장관을 시켜 포고령 등을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계엄 이유를 거대 야당에 돌린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의 주요 동기가 아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년 전 두려움을 떨치고 계엄군에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배지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술집으로 이동해서 다 같이 밥 먹고 뒤풀이 하던 시간.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비상계엄 선포됐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뭐지? 진짜야? 진짜야? 이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서둘러 국회로 향했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잔혹한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광경. 민영 씨의 외침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바꿔왔던 순간을 우린 기억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기억은 악몽처럼 되살아납니다. 저 앞쪽부터 사람들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제 뒤로도 사람들이 많아졌고 머리 위로 그냥 이렇게 세대가 지나갔었어요.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친 순간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던 김석태 씨. 잡혀가나라는 생각 들었었어요. 몸싸움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총 같은데 부딪혀서 얼굴이 찢어졌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앞에 누가 있었어도 저처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연히 막았어야 됐을 거고. 시민들은 힘을 합쳤습니다. 그때 같이 나갔던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때 어떻게 했지? 그래도 또 하게 되면 할 것 같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1년,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바뀐 건 없구나. 이렇게까지 우리 진영을 옹호해야 되고 상대 진영을 비난해야 될까. 그날 시민들의 열망은 상처보다 더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바라는 건데 그런 광장에서 나왔던 수많은 요구들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네, 비상계엄 1년 만인 오늘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법 위에 군림했고 진정한 참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격에 비해 잘못이 많다면서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27일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대한민국의 법 밖에 법 위에 존재해왔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며 주가를 부양해 8억 1천만 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특권적 행태로 수사를 회피하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함께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받은 혐의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한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선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재임 기간까지 김 여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김 여사는 특검 조사를 받았고 결국 건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 기록됐습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특검 수사 상황 허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후보보다 논란이 많았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은 김건희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출석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 여사.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방 장신구를 비롯해 통일교 목걸이와 가방, 이완 화백 그림, 고가 시계, 금거북이, 김기현 의원 배우자의 선물까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4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했지만 하나같이 인사나 사업 특혜 의혹이 뒤따랐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김 여사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방 목걸이를 두고 진술을 계속 바꾼 게 구속 결정타가 됐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랜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구속 뒤에도 가장 어두운 밤에서 달빛이 밝게 빛난다며 결백을 주장한 김 여사. 법정에선 최측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 측이 건넨 가방과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고 김 여사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행정관은 이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김 여사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검팀은 내일도 김 여사를 소환해 금품 수수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은 2차례 구속과 탄핵 심판을 거쳐 특검 수사와 형사 재판을 받아왔죠. 과거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윤 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체포와 조사, 재판 출석까지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잇따라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차벽에 철조망까지 동원해 관절을 틀어막았습니다.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2번에 걸친 영장 집행 끝에 체포된 뒤 결국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이어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파면이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시작됐지만 법원은 수사 적법성 문제 등을 들어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논란 속에서도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4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고 오늘 2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던 이에 반발하며 재판도 특검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위를 벗었고 그러다가 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보석신문이 열리자 85일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1.8평 독방에서 생존이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 후반부에 접어들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력이 닿는 데까지 하여튼 저 나오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사실 권리면서 의무이기도 해서. 내년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구속 연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은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이 같은 지난 1년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들에게 계엄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이어서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무실 책상에 늘 올려놓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던 윤 전 대통령. 막상 법정에선 달랐습니다. 부하들의 역량을 무시하는가 하면 당초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거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부당한 짓이었다면 왜 따랐냐며 도리어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지시를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계엄 당시 작전은 현장 지휘관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고 이제 일단 출동하자 이렇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윤 전 대통령.